우리가 즐겨 먹는 각종 음식들. 그 안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다.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쉽게 변하지 않는 입맛. 짜게 먹는 걸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혼자씩 먹으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가슴 아팠던 증상은 이제 전형적인 진짜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이렇게 계속 드시면 그거는 다른 분들보다 2~3배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만성 질환을 불러오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트륨. 최근엔 치매 위험성까지 높이며 노년 최대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염분 섭취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더 미치고요. 나트륨을 줄이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죠. 저염식을 시작하며 몸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그 약을 끊고도 지금 단백뇨를 줄어들어서 잘 유지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효과는 저염식의 효과가 아닌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나트륨 줄이기. 당신의 밥상 위 나트륨과의 전쟁을 시작하라. 우리가 평생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난히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2.4배에 이르는 한국인. 80세를 기준으로 평생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보면 무려 350kg에 이릅니다. 나라별 섭취량을 살펴봐도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트륨은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을 유발해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위암, 만성 신부전증 등의 발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넘치면 독이 되어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나트륨. 오늘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었나요? 선민자 씨는 하루 세 끼 대부분 집에서 밥을 챙겨 먹는다. 겉으로 보기엔 채식 위주의 건강 음식. 하지만 유난히 짠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는 음식을 만들 때 간장, 새우젓 등을 듬뿍 넣어 간을 한다. 좀 덜 짜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 선 씨가 간을 할 때 주로 쓰는 새우젓의 염도는 6.2%. 볶음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간장. 선민자 씨가 사용하는 양조 간장의 염도는 4.4%. 집간장은 그보다 약 2배가 많은 7.9%였다. 선 씨의 밥상에 자주 오른다는 된장찌개. 1인분의 양을 만드는데 고추장과 된장, 총 3큰술이 들어간다. 나트륨 양을 계산해보면 1500mg을 넘는다. 이렇게 조리된 된장찌개의 염도는 1.6%. 함께 조리한 미역국 역시 같은 수치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 대부분의 염도는 적정치인 0.5%의 2~3배가 넘었다. 오랜 세월 짠맛에 길들여진 선민자 씨. 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도 빠짐없이 챙겨 먹지만 그마저 양념장을 듬뿍 찍어 먹는다. 선 씨는 최근 위암 진단을 받았다. 아들이 얼마 전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터라 걱정이 많다. 매일 내가 짜게 먹으니까 애들도 짜게 먹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엄마가 음식을 짜게 해서 먹어가지고 이런가 보다고. 앞으로 음식 짜게 잡수지 마세요. 그 소리 하더라고. 며칠 전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길 위에서 쓰러질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다. 최근 들어
하나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 식습관을 바꿔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평생 이렇게 짜게 음식을 복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합병증이 온 거 아닌가. 나 혼자 생각해. 그래서 이걸 짜게 먹는 걸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혼자 힘으로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4,8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에 이른다. 나트륨 주요 공급 음식을 살펴보면 국찌개와 함께 김치, 장아찌 등 각종 염장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종류에 따라 약 300에서 700mg에 이르며 장아찌의 경우는 많게는 900mg에 육박한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최충규 씨. 오늘 점심 반찬은 오이냉국. 한 끼 분량의 오이냉국에 망설임 없이 소금 작은 술 하나를 넣는다. 거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간이 어떻게 잘 맞아요? 딱 맞아요. 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짠지와 젓갈. 냉장고엔 늘 4-5가지의 다양한 염장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1년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오르고 있다. 며칠 전에 된장국 먹는 거 보고 친구가 너무 짜다고, 자기 입엔 너무 짜다고 버리래. 근데 제 입에는 좀 간간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이 짠지와 무짠지의 염도는 적정치의 약 2~3배. 근데 언니 다 짜. 얘만 안 짜.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결국 물을 부어서 짠맛을 희석시킨다. 식사가 끝나자 바로 과자를 꺼내드는 최 씨. 아침 저녁 하루 2봉지의 과자를 먹는 것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었다. 이제 물이나 우유나 갖고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침 식사가 돼요. 짭짤한 맛이 나는 과자를 좋아하는 최충규 씨. 매일 2봉지의 과자로 섭취하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오랜 시간 음식을 짜게 먹어왔던 선민자 씨와 최충규 씨. 두 사람의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선민자 씨의 경우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나타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894mg. 이렇게 선민자 씨처럼 고혈압이 있으시면 한 5g 이내로 줄여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염분 섭취를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좀 줄이시는 게 앞으로 다른 합병증 없이 하시려면 좋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혈압약은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요. 근데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혈압약은 본인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끊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저염식이라는 식이요법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이런 것까지 하면은 혈압약은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선민자 씨.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심장의 상태를 알아봤다. 가슴 통증도 짜게 먹는 식습관과 관련 있는 걸까? 전철을 타러 급히 올라가는데 가슴이 조여들고 막 숨이 차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 이렇게 그 계단을 잡고 한참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가슴 아팠던 증상은 이제 전형적인 진짜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잠깐 신경색이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뒤로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검사하셨다면서요? 협심증은 동맥경화에 의해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져서 생기는 질병으로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다. 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이렇게 계속 드시면 그거는 다른 분들보다 2~3배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위험하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짠 게 그렇게 무서운 줄 그렇게 알았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예,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고혈압이다. 혈관 내 나트륨량이 증가하면 일정한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 속으로 물이 유입된다. 그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며 고혈압이 되는 것이다. 혈압이 너무 높고 그 소액량이 많아지면 혈관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오니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염식을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런 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나트륨이 각광받고 중요한 그런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최충규 씨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약 4,000mg으로 나타났으며 혈압은 고혈압 직전 단계로 당장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위내시경 검사에선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발견됐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위암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높은 위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옛날부터 위암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음식이 짠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되죠. 특히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짠 음식을 먹었던 것이 현재 위암이 많은 원인으로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손상을 가져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고혈압은 신장의 모세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신장 기능을 악화시켜 만성 심부전증을 유발한다. 또한 염분이 위점막을 자극하면 위염이 발생하며 위암의 발병률을 높인다. 체내에서 나트륨이 배출될 때는 칼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골다공증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였던 선민자 씨. 최근엔 기억력 감퇴로 병원에서 치매 예방약 처방을 받았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뇌 속의 나트륨 농도도 올라가는데 뇌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신경백이 자극을 받아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배움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영향을 받아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에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결국 뇌 혈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기억 중추인 해마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해마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산화성 손상이 굉장히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억 중추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망가져 나가니까 그 정상적인 나트륨 섭취하는 분보다 짜게 드시는 분들이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과 노년의 인지 능력에 대해 조사한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노인들이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수행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분 섭취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더 미치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노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심장병이나 관절염 때문에 운동량이 적은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저염식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충남의 한 보건소. 저염식 식단 교실이 열리고 있다. 입맛이라는 건 이제 3주 정도 과정을 거쳐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신생아 입맛 개선이 가능하시거든요. 하루 동안 섭취한 소금의 양을 검사하는 솔트 시그널 검사 결과 색깔 카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짜게 먹는 편인데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루 권장량의 무려 4배가 넘는 8,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거의 21g가 거의 밥수저로 2수저 정도의 가량의 이제 함량을 축적하고 계신 분들이 월등히 많으셨고요. 싱겁게나 아주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짠맛에 더욱 둔감해지는데 짠맛을 감지하는 혀의 맛봉우리도 노화되기 때문이다. 간을 하지 않은 음식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보는 어르신들. 어머니 국에다가 지금 간장 몇 스푼 넣으셨어요? 한 숟갈 넣고 더 넣었어요. 한 숟갈 넣고 더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간이 맞아요? 어머니 무슨 카드 받으셨어요? 평소 집에서 먹는 국과 찌개를 가져와 염도를 측정한 결과 오이냉국 볼게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짜게 드셨나? 지금 1.1 정도 나오셨어요. 네, 어머니 국치고는 짠 거죠. 평균 염도는 1% 이상으로 적정치의 2배가 넘었다. 짜게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짜지더라고. 음식을 만들면. 라고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곳 어르신들의 질병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질환이 골다공증.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짜게 먹는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배출될 때 칼슘과 함께 빠져나가는데 나트륨 양이 많으면 칼슘의 배출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척추 골절 위험이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른 살의 손나래 씨. 혼자 사는 그녀는 일주일에 4-5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적게 넣어 최대한 짜게 끓여야 입맛이 맞을 정도로 짠 음식을 좋아한다. 솔직히 싱겁게 먹게 되면은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밍숭맹숭하고.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과자를 찾는다. 즐겨 먹는 음식들이 모두 나트륨이 많은 것들이지만 나래 씨는 아직까지 자신의 식습관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통 여자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칼로리 같은 그런 부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나트륨은 그냥 몸에 안 좋다는 것만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녁은 주로 나가서 해결한다.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은 치킨. 나래 씨는 과연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을까? 이날 하루 나래 씨가 섭취한 나트륨은 약 5,000mg, 권장량의 2.5배다. 이왕 한번 먹을 거 좀 맛있게 먹는 게 좋지 않나요? 네,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노력할 생각이 없어요. 젊은 층이 즐겨 먹는 음식에 의외로 나트륨이 많다. 피자 한 조각, 햄버거 한 세트엔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각종 빵에도 나트륨이 꽤 포함되어 있다. 밥 대신 즐겨 찾는 냉면, 짬뽕, 우동 등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으며 분식류에 들어있는 나트륨도 상당하다. 청소년기라든지 젊은 층에서 아무리 짜게 먹고 나트륨 섭취를 많이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아직은 그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지금은 내가 10을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데미지가 계속 조금씩 진행되게 되면은 5만 먹어도 혈압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요리를 하지 않은 식자재 자체에도 대부분 나트륨이 함유돼 있습니다. 1인분을 기준으로 고등어에는 38mg의 나트륨이, 돼지 목살에는 65mg, 오징어에는 91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1인분의 국수 겉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무려 2000mg이 넘습니다. 또한 특별히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양념류에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함유돼 있는데요. 쇠고기 맛 조미료 한 큰술의 경우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이 훌쩍 넘고 양조 간장, 굴소스, 된장 한 큰술에는 600에서 7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머스터드 소스와 케첩 속에도 의외로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돼 있죠. 특별히 소금을 첨가해서 요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짜게 먹지 않도록 의식하며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짭짤하고 매콤한 음식을 즐겨 먹었던 원정식 씨는 올해 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잘못된 식습관에 길들여진 그녀에게 내려진 처방은 다름 아닌 저염식. 입맛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벌써 4개월째 성공적으로 저염식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죠. 제가 4개월 동안 저염 임상시험센터에 헛다닌 게 아니구나. 그래도 영양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염식을 하면서 원 씨는 기존의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가장 큰 변화는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 것. 대신 물과 섞어 희석한 간장으로 최소한의 간을 한다. 저 음식할 때마다 이걸 제가 푹푹 넣었죠. 푹푹 넣는데 이제는 뭐 이게 한 달이 두 달이 가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누웠어요. 안 쓰니까. 그 정도 양이면은 소금 얼마 드셨어요? 이 정도 넣죠. 또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이 반 좀 더 넣죠. 쌈장도 달라졌다. 고추장과 집에서 만든 딸기잼을 1:1 비율로 섞고 각종 채소를 넣어 염도를 낮추었다. 과연 그녀가 만든 쌈장의 염도는 얼마나 될까? 일반 고추장보다 무려 8분의 1로 염도를 떨어뜨렸다. 염도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아서 떼는 건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먹으면은 참 쌈장이 효과적이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 원정식 씨. 그녀는 김치를 만들어 먹는 대신 그때그때 겉절이를 해 먹는다. 나트륨 함량이 많은 염장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심었지만 아직 할 때가 안 돼. 어떤 변화가 가장 많이 느껴지셨어요? 몸이 좀 가뿐한 것 같고요. 식사 준비할 때 그냥 소금을 되도록 안 쓰고 조리를 하니까 이게 건강식이다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냥 국이나 찌개를 꼭 끓여야 된다는 부담도 없어지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저염식. 하지만 서서히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식단 조절만으로 혈압이 안정적인 수치로 떨어졌고 몇십 년 짠 음식에 길들여졌던 입맛도 저염식에 맞춰졌다. 어제 먹은 막국수도 입에서는 맛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때 짜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저염을 한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입맛이 그럼 지금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뭐 100% 변한 건 아니지만 80%는 그냥 변한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저염 잘하고 있죠. 피로를 많이 안 느끼니까. 저염식 4개월 차. 원 씨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 118에 76. 보이죠?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혈압도 함께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나트륨 섭취를 너무 줄이는 경우 사람들이 너무 소식을 해서 다른 영양분 있잖아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 탄수화물 이게 다 균형이 맞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채, 과일, 고기 드세요. 대신 거기에 뭘 더 추가해서 드시지 마시라고. 소금을 더 뿌리거나 자연 있는 그대로 드셔도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짜게 좀 식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로 요새 뭐 주위 분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은. 저염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나트륨 섭취를 권장량으로 낮추면 혈압 감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에서 연구한 거로는 나트륨 섭취를 줄였더니 혈압이 저항성이라고 해서 혈압량을 아무리 줘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나트륨 섭취를 줄였더니 혈압이 20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고나트륨 시기가 있는 걸 그것만 제거를 해도 혈압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김중래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저염식을 시작하고 10여 년간 복용해온 혈압약을 끊으면서 김 씨는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 신장 기능은 1기부터 5기까지 있는데 현재 3기라고 그래요. 이제 저염식 9개월 차에 접어든 김중래 씨. 저염식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김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김치는 짠 음식인데 김치가 크다 보면 밥 한 숟갈에 너무 이제 짠 걸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금기를 조금 들게 해서 이제 잘게 자른 거예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김 씨는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매일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 양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넉 달간 한 번도 빠짐없이 소변의 염도를 체크하며 자신의 나트륨 섭취량을 관리했다. 얼마나 섭취를 하고 있느냐, 나트륨을 그 의문점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이제 염도를 낮추라고 의사분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0.4 한 3, 40이 1.2. 체크한 소변의 염도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1g 이상이었던 나트륨 섭취량이 저염식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현재 7g까지 떨어졌다. 혈압은 조절 잘 되고 계신다고. 저염을 실천하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중래 씨의 몸에는 반가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를 보시는데 지금 봐서는 하루에 한 43mg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과거의 기록 보면 한 150, 200 그렇게 나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전에 드셨던 혈압약이 신장 혈압도 조절하지만 단백뇨도 줄여주는 혈압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끊고도 지금 단백뇨를 줄어들어서 잘 유지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효과는 저염식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적을수록 단백뇨의 양도 줄어든다. 신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25% 줄이자 단백뇨가 200mg 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고염식을 하게 되면은 사부체 내에서 염증 물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세뇨관 등에서 이제 섬유화 같은 걸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장에서 단백뇨가 증가되고 신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단백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갖다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이곳은 지난해부터 아이들에게 저염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하게 나트륨 양을 계산해서 조리하고 매 식사마다 조리된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서 기록한다.
저희가 평소에 집에서 먹을 때는 한 7, 8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그 저염 기준 하에서 0.5% 정도 맞춰서 먹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안 먹기로 한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국물 대신해서 우리가 오늘 먹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어요? 건더기! 여기에 나트륨이 많은 반찬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국물, 김치. 어디 안 좋아요? 머리랑 뼈. 머리랑 뼈. 조리만큼이나 아이들의 저염식 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1년 이상 지속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은 물론 입맛까지 저염식에 길들여졌다. 이곳의 저염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많을까? 라면! 어떨까? 나 맛이 너무 많아. 아, 맛이 너무 세네요. 또? 맛이 너무 많이 적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뭐 넣어서? 짠 음식에 길들여지면 입맛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적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있는 숫자는 저염식이 뭐예요? 나트륨이 적게 먹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어요. 요리사한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그러고 국물보다 건더기를 더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유아의 나트륨 섭취량은 성인 권장량에 육박하며 중고등학생은 2배 이상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염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는데 알려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 먼저 얘기하고 생활 속에서 바뀐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일찍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딸 산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최소영 씨. 요즘 산이와 동생 건우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과일이다. 제일 좋아하는 간식 뭐였어? 피자. 또? 좋아하는 과자. 뭐야? 아이스크림. 근데 지금은 뭐가 제일 맛있어? 사과, 자두, 토마토, 감자, 옥수수. 한창 과자를 좋아할 나이지만 건강한 먹을거리가 더 익숙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의 저염 교육이 아이들의 간식도 확 바꿔놓았다. 아이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뭐 피자를 정말 쭉 시켜줬는데 엄마 피자에는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있대.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나쁜 엄마가 된 것 같고서 아, 좀 신경 써서 요즘은 좀 다른 걸 좀 줘봐야겠다.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산이. 산이 뭐 보는 거야? 나트륨. 응? 나트륨. 나트륨이 얼만큼 들어있다고? 100mg. 산이는 자신이 먹는 나트륨 양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도 피자 먹자. 아이들이 저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부터 최소영 씨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소금이나 간장을 줄이기 위해 천연 재료의 맛을 살린 육수를 끓여 조리하고 식사를 내기 바로 직전에 간을 한다. 사실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나트륨 함량이 많은 반찬을 줄이고 토마토, 양파 등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뿌린 새콤한 샐러드를 자주 상에 올린다. 먼저 선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고 나중에 좀 이렇게 너무 싱거우면 간을 따로 종지에다가 간장 같은 걸 조금 담아놓고 뭐 이렇게 찍어 먹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리법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나 맛있어. 소금과 간장 등으로 간을 거의 하지 않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저염 밥상.
아이들 덕분에 최소영 씨와 남편까지 온 가족의 식습관이 변하고 있다. 맛이 있어요. 맛있다. 감자의 부드러움, 뭐 옥수수의 쫄깃쫄깃함, 뭐 만약에 뭐 그러니까 토마토도 새콤달콤하면서도 약간 아삭아삭한 맛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는 게 굳이 짠맛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가 됐던 선민자 씨. 그녀의 식습관을 개선해 보기로 했다. 음식을 짜게 조리하는 것만큼이나 문제로 지적된 것은 선 씨가 섭취하는 반찬의 양. 잔치국수에 양념장 드신 것 같고 배추김치하고 드셨는데 이거를 다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다 드셨어요. 저는 한 반. 아 그래요? 이거를 한 끼에 다 드셨으면 한 1,300mg이거든요. 나트륨이 훨씬 더 짜게 이거 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한 끼 반찬에서만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권장량의 3분의 2 정도. 다 드신 거고요. 오이지나 김치처럼 조금 짠 반찬들을 드시는 양도 다른 분들의 일회분량보다는 훨씬 많이 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반찬의 종류에 있어서 조리법의 변화가 조금 그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선민자 씨는 70년 길들여진 식습관을 버리고 저염식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하루 소금 권장량 5g을 용기에 담았다. 독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적은 양의 소금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한 선민자 씨. 맹탕이야 맹탕으로. 이걸 어떻게 먹어? 소금 간을 하고도 간장을 더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향이 나는 들깨가루를 사용해 간을 맞춘다. 낙지볶음도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를 사용,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 조리 후 염도 체크는 필수. 정확히 저염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 철저한 저염식을 하겠다고 다짐한 선민자 씨. 그녀에게 찾아올 건강한 미래가 기대된다. 이제 앞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 좀 처음이니까 힘은 들겠지만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통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고염식을 못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각이 바뀌는 게 3개월이라고 봐요. 자극적인 맛에 사로잡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 속 나트륨.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나트륨 섭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